과거 아젤가드에서는 빛나는 조약돌이 돈이었다. 반짝이는 돌은 희귀했고 모두가 그 가치를 알았다. 조약돌 하나면 하루 식량을 살 수 있었고 10개면 튼튼한 집을 지을 재료를 구할 수 있었다. 엘라라는 오래된 기록을 보며 그 시절의 단순함에 잠겼다. 하지만 빛나는 조약돌은 점점 고갈되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젤가드 의회는 신뢰의 증서를 발행했다. 종이 한 장에 조약돌 100개와 교환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조약돌은 없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의회의 약속을 믿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작동했다. 상인 카엘은 신뢰의 증서로 물건을 사고 팔며 번창했다. 이 종이 조각은 의회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도 그 말을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의회는 도시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신뢰의 증서를 너무 많이 발행하기 시작했다. 인쇄기에서는 밤낮 없이 종이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회를 믿으려 했지만 시장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증서가 너무 많아졌어. 물건값은 오르는데 내 증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 같아. 카엘은 엘라라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엘라라는 고대 기록에서 부채의 화폐화라는 단어를 찾아냈다. 의회가 약속 이상의 증서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신뢰를 담보로 한 도박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신뢰의 증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때 빛나는 조약돌처럼 단단했던 믿음은 흔들렸다. 상점에서는 증서 대신 물물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카엘이 물었다. 엘라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쩌면 돈의 가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의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약속, 우리 공동체의 약속이요. 아젤가드 시민들은 다시 모였다. 그들은 더 이상 의회의 증서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재능을, 어떤 이는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또 어떤 이는 모두가 공유하는 디지털 기록을 제안했다. 그것은 어렵고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깨달았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종이나 돌멩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부여하는 신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재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젤가드는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의회의 약속이 아닌 시민들 각자의 약속과 믿음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기반 위에 서였다. 엘라라는 미소 지었다. 신뢰는 돈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뢰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해요. 이번 주제는 돈의 내재 가치와 신뢰, 그리고 부채의 화폐화입니다. 여러분, 돈은 왜 돈일까요? 지폐 한 장을 만들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 종이값과 잉크값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폐를 가치 있는 돈으로 받아들입니다. 돈이 내재 가치에서 신뢰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각국 정부가 왜 신뢰 위기를 맞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역사는 돈의 내재 가치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돈은 금, 은, 조개껍질, 곡물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거나 생활에 유용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금화와 은화는 녹여서 장신구나 도구로 쓸 수 있었죠.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화폐는 내재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재 가치에 의존하는 화폐는 운반이 불편하고 경제가 커질수록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이 한계가 결국 불태환 지폐의 시대로 넘어가게 한 배경입니다. 지금은 돈의 신뢰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돈은 더 이상 내재 가치가 아니라 신뢰에서 가치를 얻습니다. 5만원권 지폐나 100달러 지폐 모두 인쇄 비용은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돈으로 통용되는 이유는 국가가 보장하고 사회 전체가 믿기 때문입니다. 야프섬의 돌화폐가 좋은 사례입니다. 거대한 돌을 직접 옮기지 않아도 저 돌은 누구의 것이다라는 공동체의 합의만으로 돈이 되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알고리즘적 희소성과 네트워크 신뢰가 결합되면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후 막대한 재정 지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이 겹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빚을 메우기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하는 현상을 부채의 화폐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주며 시장을 안정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민들은 이 돈의 구매력이 유지될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화폐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적 통제로는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대체 수단을 찾습니다. 금 같은 전통적 안전자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심지어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까지 화폐 대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기능은 약화되고 경제 운영은 큰 불확실성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결론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돈의 본질은 이제 내재 가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정 건전성과 제도적 투명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 회복입니다. 만약 이 신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돈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